아침에 일어나 공복 혈당을 재보면 숫자가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어제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럴까?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단 음식도 줄였는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오늘도 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걸까? 먹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그런데 여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혈당을 올리는 원인이 단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병원 통계에서도 약을 잘 복용하는데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로 식단 오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부터 피해야 할 음식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혈당 곡선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세의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거의 안 먹어요. 과자, 케이크 다 끊었어요. 그런데도 식후 혈당은 늘 200을 넘습니다. 식단을 함께 살펴보니 매일 아침 드시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부담 없고 속 편하라고 드신 흰죽과 바나나 반 개 요이시. 환자분은 오히려 당뇨에 좋을 거라 믿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환자분이 조용히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제 혈당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난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장작을 넣으면 천천히 고르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조금만 잘못된 장작을 넣어도 불꽃이 확 치솟았다가 금세 꺼져버립니다. 이때 혈당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은 단맛이 없어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설탕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설탕이 아니어도 됩니다. 흰쌀, 죽, 밀가루, 잘 익은 과일처럼 부드럽고 잘 씹히는 음식일수록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보세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혈당은 조용히 요동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는 약만 조절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년 당뇨 연구에서는 양보다 형태와 흡수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음식이 왜 위험해지는지,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식단 실수는 무엇인지까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나이 들수록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반찬을 먹는데도 예전보다 혈당이 더 쉽게 오릅니다.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과학적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조용히 구조가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근육의 양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저장해주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창고의 문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포도당이 머물 곳을 잃고 혈액 속에 오래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엔 괜찮았는데 라는 말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겹칩니다. 바로 소화 속도입니다. 치아, 침 분비, 위장 운동이 모두 느려지면서 부드럽고 잘게 부서지는 음식이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죽, 국수, 흰밥이 특히 그렇습니다. 씹는 부담은 줄었지만 혈당은 더 급하게 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죽은 속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위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혈당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속이 편하다는 느낌과 혈당의 안정은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완만한 언덕길과 미끄러운 내리막길. 둘 다 길이지만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오르는 음식이 있고 말도 안 되게 빨리 미끄러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미끄럼을 멈출 힘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후에 괜히 불안해지거나 손이 차가워지거나 갑자기 졸음이 몰려온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당이 급히 올랐다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적게 먹어야 한다. 는 주장과 질을 바꿔야 한다. 는 주장이 부딪혔죠.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조금 먹어도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 여러 임상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관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혈당 관리는 덜 먹는 싸움이 아니라 다르게 먹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순간 환자분들이 이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음식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건강식 아닌가요? 그 질문을 하실 때 표정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해왔다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는 10년이 넘었고 약도 잘 드시고 술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식후 혈당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식사 일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비슷했습니다. 잡곡밥 반, 공기, 김, 계란찜, 그리고 과일 조금. 점심에는 국수나 죽으로 가볍게.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식단입니다. 환자분도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문제는 조금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과일 조금, 국수 조금, 죽 한 그릇.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부드럽고 잘 씹히고 소화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빠름이 그대로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날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몸에는 너무 빠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환자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먹은 건가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 식단은 착한 음식, 비로소 나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노년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유독 아침이나 점심 후에 힘이 빠질까? 혹시 그때 드신 음식이 씹을 필요 없이 술술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그 감각이 바로 힌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일과 잡곡에 대한 의견은 나뉩니다. 자연식이니 괜찮다는 쪽과 당뇨 환자에겐 주의가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특히 바나나, 감, 포도처럼 잘 익은 과일은 섬유질이 있어도 혈당을 빠르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럼 이제 먹을 게 없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한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도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 왜 지금의 혈당을 흔드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사들끼리 모이면 식단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60세 이후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되는 건 특정 이름의 음식이 아닙니다. 형태와 상태, 그리고 흡수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혈당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흰죽입니다. 아플 때, 입맛 없을 때, 속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죠. 하지만 흰죽은 이미 쌀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입니다. 씹을 필요도 소화할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위장을 통과하자마자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그럼 아플 때는 뭘 먹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조금 뒤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리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수와 밀가루 음식입니다. 국수 한 그릇, 양이 많지 않아 보여도 혈당 반응은 밥 한 공기보다 더 큽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부드럽고 따뜻할수록 혈당은 더 서둘러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것이 잘 익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의 상징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과일의 당의 형태가 문제가 됩니다. 잘 익을수록 당은 이미 분해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씹는 순간부터 혈당을 자극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과일을 먹고 나면 괜히 더 배가 고파지는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건 포만감이 아니라 혈당이 급히 오르고 다시 떨어질 때 생기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는 소량이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노년 당뇨 환자를 장기간 관찰한 연구들에서는 소량이어도 반복되면 혈당 변동폭이 커진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이 음식이 좋은가 나쁜가를 묻기보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너무 빠르진 않은가를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로 선택이 달라집니다. 잠깐 멈추고 오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씹을 필요 없는 음식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이유 없이 오르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막는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은 최대한 쉬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혈관을 하나의 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라는 차량이 이 도로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신호등도 많고 차를 잠시 세워 둘 주차장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호등은 줄어들고 주차장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때 부드럽고 빠른 음식이 들어오면 차량은 순식간에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이게 바로 식후 혈당 급상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교통경찰처럼 포도당을 근육과 간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경찰의 반응 속도와 힘이 약해집니다. 같은 지시를 해도 예전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흰죽, 국수, 흰밥처럼 이미 잘게 부서진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차량이 도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도 혈당이 튄다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현미나 잡곡은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잡곡도 너무 부드럽게 지어지거나 오래 씹지 않으면 혈당 반응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죽 형태로 먹을 때는 흰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섬유질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노년기에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섬유질의 보호 효과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식사 후에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거나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건 혈당이 급히 오르며 몸이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들을 평생 입에도 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숨을 고르고 그럼 나는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먹는 방식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양은 정말 줄였어요. 그런데 식사 순서를 살펴보면 밥이나 죽, 국수를 가장 먼저 드십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하지만 이 순서가 60세 이후 혈당에는 가장 불리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재료를 먼저 넣고 빨리 오르는 음식은 나중에.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 곡선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단독으로 먹을 때와 먼저 단백질과 채소를 먹고 그 다음 국수를 먹을 때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길을 막아주면 뒤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에서 음식이 섞이고 흡수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식사할 때 가장 먼저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밥숟가락부터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습관이 수년간 혈당을 조금씩 밀어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식사 순서의 효과를 두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년 당뇨 연구에서는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이 약 조정 없이도 혈당 변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그 차이가 컸습니다. 이쯤에서 이 영상이 지금 듣고 계신 분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식탁이 오늘부터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이 말에는 단순한 식습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밥의 양보다 형태와 속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반 공기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밥은 혼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밥만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 속도는 가장 빨라집니다. 하지만 단백질, 지방,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은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에 생선이나 두부, 그리고 나물 반찬이 함께 있을 때와 밥만 국에 말아 드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씹는 횟수, 위에 머무는 시간, 흡수되는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혈당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은 따뜻한 밥보다 혈당 반응이 덜할 수 있습니다. 밥이 식으면서 일부 전분이 소화가 느린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밥이나 주먹밥이 상황에 따라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양과 조합이 전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너무 부드럽고 뜨겁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씹을 시간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가 약하니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부드러움이 오히려 혈당을 자극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위험성을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밥을 몇 번 씹고 삼키셨나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마 충분히 씹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추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을 늘리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조정이지만 몸은 그 차이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음식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미와 잡곡입니다. 현미는 늘 혈당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섬유질이 많고 천천히 소화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공식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는 소화효소와 근육 저장 능력이 함께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현미를 너무 부드럽게 지어 먹거나 죽처럼 만들어 먹으면 혈당 반응은 흰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미니까 괜찮다는 믿음이 오히려 방심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비타민도 풍부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드는 순간 씹는 과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섬유질의 역할도 크게 줄어듭니다. 혈당은 고속도로를 달리듯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과일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씹어서 먹는 과일과 마셔버리는 과일은 몸에서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인식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일 섭취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자연 그대로라 괜찮다는 쪽과 노년 당뇨 환자에겐 제한이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입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의외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환자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아플 때 먹는 음식이니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죽은 가장 빠른 탄수화물일 수 있습니다. 속은 편해도 혈당은 가장 불편해집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건강을 위해 선택했는데 몸은 정말 편안해졌을까? 식후의 몸 상태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해를 풀면 길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조금 숨을 돌려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만으로도 내가 왜 힘들었는지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볼 차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보너스 습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땀이 날 정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5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식사 직후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근육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당을 흡수할 창구가 즉시 열립니다. 근육은 약이 없어도 혈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5분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격한 운동보다 짧고 잦은 움직임이 혈당 안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습관은 비교적 의견이 잘 모아집니다. 식후 가벼운 활동은 노년 당뇨 관리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식후 10분 이내의 가벼운 움직임이 식후 혈당 최고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TV를 켜지는 않으셨나요? 그 평온한 시간이 혈당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에 좋은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못 지켰다는 죄책감이 적다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은 집 안에서, 몸이 무거운 날은 더 천천히, 그날의 상태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은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먼저 듣는 것이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다음 섹션 10에서는 모든 방법이 다 맞지는 않다는 점,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경우를 솔직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뭘 하면 될지 조금 알 것 같다 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 상태의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당뇨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각자의 혈관, 신장, 심장은 전혀 다른 속도로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좋은 방법보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식후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서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단백질을 늘리라는 조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 두부, 생선이 좋다고 해도 신장 상태에 따라 양과 종류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뇨에 좋다는 말이 곧바로 내게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약을 쓰는 분들은 식사 방식 변화에 혈당 반응이 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작은 변화도 기록하면서 천천히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 유지되는 혈당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밥 순서 하나, 식후 움직임 5분, 씹는 횟수 조금 늘리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령이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제한도 아무 변화 없는 방치도 둘 다 위험합니다. 중간의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잠시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하나쯤은 떠오르시죠?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복잡한 설명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획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령기 혈당 관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7일 계획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하나만 바꿉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 하지 마세요. 몸은 변화를 기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날 식사 순서 하나만 의식해 봅니다. 밥이나 죽을 바로 먹지 않고 먼저 반찬 한두 가지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고기나 생선, 두부가 없다면 나물이나 계란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날은 혈당 수치를 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의 느낌만 기억하세요. 둘째 날 씹는 횟수를 늘려봅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 번 더 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포만감도 달라집니다. 왜 덜 먹었는데도 편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식후 5분 움직임을 더합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설거지를 조금 여유 있게 해도 좋습니다. 이날은 몸이 따뜻해지는지 숨이 가쁘지 않은지만 살펴보세요. 넷째 날 밥의 형태를 점검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국물에 잠겨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밥이 국보다 먼저 보이는 식탁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날 과일이나 간식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좋은 음식인가가 아니라 지금 먹어도 괜찮은 타이밍인가를 묻습니다. 공복이나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조금이 더 안전합니다. 여섯째 날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몸이 가장 편했던 순간과 가장 불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혈당 수치보다 몸의 반응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7째 날, 그중 가장 쉬웠던 하나를 남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다음 7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내 몸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관리의 본질입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모든 이야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끝나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혈당 관리는 지식보다 먼저 관심과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을 올리는 주범은 꼭 단 음식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평생 믿어왔던 부드럽고 속 편하고 착해 보이는 음식이 지금의 몸에는 너무 빠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몸이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흰죽, 국수, 너무 부드러운 밥, 갈아 마시는 과일, 이 음식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으라는 말 대신 조절하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씹는 시간을 늘리고 식후에 잠깐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혈당 곡선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들었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이 아니라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빠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늦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봅니다. 포기한 얼굴도 있었고 다시 해보겠다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완벽하려 했던 분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바꾼 분들이 더 오래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단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밥 순서, 씹기, 식후 5분. 그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Day 17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해보자. 그 마음이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순간, 건강은 혼자가 아닌 이야기가 됩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신 오늘, 여러분은 이미 몸 편한 노후로 가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어도 몸이 조금씩 편해지는 여러분의 의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